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2 미래엔 1단원의 춘향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부사의 아들인 몽룡은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난다. 이후 남원부사로 새로운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변학도는 춘향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춘향은 그래도 몽룡이와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청 요청을 거절했고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요, 민중들이 변사또, 바로 이 변학도를 말하는 거죠. 폭정으로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춘향은 몽룡인 줄 모르고요.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몽룡은요, 변학도를 처벌하기 위해서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생일잔치 장면입니다. 가까운 후배의 수령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운봉의 장관, 구례, 곡산, 순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행사에 가까운 지역의 관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라고 볼 수 있겠죠.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시라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어사는 여러분 바로 이몽룡이 되겠죠. 왜 심란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변학도,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의 경우는 보통 대부분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모든 내용은 물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도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몽룡의 심리를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들은 심란하거나 뭔가 서술자가 말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몽룡의 마음에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생각을 밝히는 부분을 우리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지를 가리켜요. 내가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령의 거동보소, 이런 것들도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데요. 이제 판소리에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던 그런 어투가 이제 글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또님이 거지는 들어오지 마라 했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여러분, 명관은요, 정치를 잘해서 이름이 난 관리를 명관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이몽룡의 겉모습만 보고 거지는 들어오지 마라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명관이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 변사또를 비꼬는 것과 동시에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야, 쟤 어때? 좀 명간이지? 라고 하면서 별로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른 운봉영장은요, 그래도 좀 먹이고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죠.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자, 이몽룡의 겉모습이 너무 남루해 보이니까 푸대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편집자적 논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지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요. 바로 언어유희인데요.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운봉영장의 갈비뼈를 가리켰대요. 자,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 즉 동음이의어. 발음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활용해서 언어유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시를 지어보기로 했는데 이몽룡은 이러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했더니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망백성의 피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백성이 고생한 것으로 술을 먹고 백성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안주를 만든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자, 여러분 대구법이 사용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대구법이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은유법과 대구법이 활용된 시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까 운봉명장은 눈치가 되게 빠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를 듣자마자 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단속을 하고 도망가죠. 자, 그러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이몽룡이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치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과장법을 활용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위세를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고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수령들은 이제 혼날까봐 이렇게 웃긴 모양새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임계 잃고 광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유들은 바로 희화화하기 때문이죠. 부패한 관리인들을 비판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이러한 수사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춘향을 부르게 되죠. 자, 춘향이에게 너 나한테 수절을 들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춘향이는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이것 또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죠.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면 안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어서 바삐 죽여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와 나무에 비유하면서 수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 또한 이몽룡의 일종의 테스트였죠. 그러면서 나를 보라, 나 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정말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고요.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니하니 좋을손가.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해서 이제 춘향이의 기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이는 이제 이몽룡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슬픈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시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춘향이와 이몽룡은요, 자손 대대로 부귀가 계속되었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행복한 결말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자 여성의 굳은 정절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이면적 주제로는요, 이제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난다는 점에서 신분적 갈등, 이런 신분의 뭔가 차이를 극복한 인간 해방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변학도가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양반층 입장에서는 춘향의 이런 수절이 봉건윤리에 부합함으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층과 양반층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작품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죠. 운봉은 본관 사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고요. 대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것을 보고 좀 모양 빠지게 도망가는 부분 희화화해서 그러한 극적인 장면이 있었었죠. 해당 춘향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